드디어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명도를 완료했습니다. 명도하기까지의 상황들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계양구 병방동에 있는 물건이었고요. 제가 영상을 2번이나 올렸었습니다. 소망 그린빌라 401호였었고요. 제가 법인을 통해서 단독으로 4,677만 9천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2019년 4월 달에 두 분이 입찰을 했었었는데 5,100만원대에 낙찰받고 미납을 했었었네요. 그리고 새롭게 나왔던 물건을 제가 낙찰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비굴안의 실측 면적 해서 지분 경매로 2분의 1만 진행된다. 몇 분의 몇이 진행되는지 잘 아셔야 돼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2등을 했었던 지분 물건이었거든요. 1등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거예요. 한 6, 7천만원 정도? 아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가격이었었는데 어떤 모녀분이었거든요. 모녀분이 낙찰 영수증 받으러 앞으로 나오면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생전 처음 입찰이었는데 지분 물건인지 몰랐었던 거죠. 이거 왜 이렇게 싸지? 하면서 높게 적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낙찰이 됐어요. 물론 다행히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했기 때문에 그 모녀분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아무튼 이렇게 지분 물건이고 또 2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0일 수도 있고 1000분의 250일 수도 있고 정확히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지분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입찰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낙찰을 받고 공유자와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됐다고 했잖아요. 왜냐? 묵묵무다. 집을 찾아가도 문 열어주지도 않고 또 연락을 준다면서도 연락도 주지 않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정석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및 내가 2분의 1을 가지고 있는데 공유자분이 전체를 다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월세를 줘야 되죠. 그 월세를 주세요 하는 게 부당이득 청구였거든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과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을 했는데 법원에도 안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 지분을 제가 경매로 넘길 수 있어요. 왜? 법원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판사님은 그대로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저는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상대방 지분을 경매로 넘길 수가 있어요.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계속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전혀 대응을 하려고 할 생각이 없으시니까 어쩔 수 없이 정석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 둘, 셋, 넷, 3번이나 낙찰이 된 상태에서 미납이 있었던 물건입니다. 4,500만원에 낙찰받은 분이 미납하고, 또 4,789만원이 낙찰받았던 분이 또 미납하고, 6천만원에 받았던 분이 또 미납하고, 그리고 이제 4번째 만에 드디어 낙찰자 분이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11월 4일날 잔금 납부 완료를 한 거죠. 감정가는 6,200만원이었는데 5천만원대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살짝 높게 받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잖아요. 경험치를 쌓기 위해 몇백만원 정도의 수익만 얻겠다 생각하면 크게 상관은 없지만은 현재 상황에서는 매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싸게 받는 게 유리하죠. 그래도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빌라는 관리비가 없잖아요. 아파트처럼. 그렇기 때문에 3개월, 6개월, 10개월 뒤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처음에만 싸게 낙찰 받아 놓으면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날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했다고 했죠. 한 달에서 한 달 반 이내에 배당 기일이란 게 잡힙니다. 그래서 배당 기일 통지서가 발송이 됐고요. 배당 기일은 2022년 12월 22일 수요일 325호 법정으로 가면 배당금을 탈 수 있는 서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날 가면 돈 받아야 될 사람들 법원으로 다 오세요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12월 21일 날 매도 계약이 있어서 강릉에 갔었던 상황이고 아침 일찍 강릉 갔다가 바로 올라와서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했죠. 근데 서울역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해당 법정으로는 못 갔어요. 일이 거의 마무리될 때쯤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러면 요 325호 법정에 못 가서 어떠한 서류도 받지 못했다? 상관없습니다. 이 물건을 담당했던 경매계로 가면 돼요. 경매 2개였거든요. 경매 2개 가서 신분증이라든지 필요 서류 제출을 하고
그때 배당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급하게 가느라고 서류를 제대로 준비를 못 했었어요.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저는 배당금을 얼마 받았을까요? 좀 궁금하시죠? 배당금 수령을 위한 준비 서류가 필요한데 배당금 교부 신청서란가를 우선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자,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 저는 법인으로 낙찰을 받았잖아요. 법인 인감증명서 2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2부, 그리고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위임장 2부랑 대리인 신분증 사본 2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청구인별 개별 첨부 서류, 가압류권자 해서 가압류 결정 정본, 가압류 신청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저에게는 해당이 없고 판결 정본,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과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판결 정본이 나오거든요. 그 정본을 출력해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송달 및 확정 증명원, 내가 낙찰을 받고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 지분을 경매로 넘겼었잖아요. 그 넘겼을 때에 또 필요 서류들이거든요. 그걸 어차피 제가 한번 출력을 해놨었을 텐데 이거는 필요 없겠지 하고 버리시면 안 돼요. 잘 챙겨 두셨다가 추후에 배당을 받으러 갈 때 이 원본 서류들을 함께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문도 다 미리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 가지고 간 거예요. 다시 법원에 신청을 할 때는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재판장의 허가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이날 가서는 배당 수령을 못했습니다. 서류 다 준비한 다음에 3일 뒤에 다시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서 배당금을 받았죠. 배당금 받으러 갈 때 꼭 필요 서류들 잘 확인을 해주세요. 배당금 교부 신청서, 위 당사자가 부동산 강제 경매에서 신청인은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아 그 배당표가 확정되었는 바, 신청인은 공유물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그 배당금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내가 받을 돈 주세요 라는 거예요. 법인이니까 법인 등기부등본 꼭 출력을 하셔야 되고, 무조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3개월 이내에 서류를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판결문 필요했다고 했잖아요. 판결 정본이고요. 또 집행문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출력을 해서 가져가야 되고요. 송달 확정 증명원, 법원에서 돈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서류들 다 잘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야, 그래야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서류를 제출을 했더니 법원에 있는 은행에서 바로 저에게 송금을 해줍니다. 저에게 총 입금된 금액은 얼마일까요? 네, 부당이득금 1,437만 302원 수령 완료. 원래는 이것보다 받을 돈이 조금 더 많은데 경매 집행 비용이 있잖아요. 그 집행 비용 제외하고 남은 부분을 저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럼 제가 4,67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는데 1,437만 원을 입금 받았으니까 한 3,400만 원 정도의 산 거나 다름이 없네요. 네, 이렇게 배당금 수령 받고 또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은 분과 지금 소통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도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배당금 받고 다음날 채무자분은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 현장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2년 12월 23일 날 이사 완료를 했고요.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수리는 한 번도 안 돼 있었던 상황이에요. 굉장히 올드하죠. 우리 양 팀장님 특별 출연했습니다. 도배라든지 이런 것들도 세월의 흔적이 제대로 묻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곰팡이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옷장이 있었던 곳인데 옷장과 벽면 사이에 곰팡이가, 와우, 대박입니다. 이런 곰팡이 균들이 계속 떠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호흡기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제가 바로 매도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전세를 낼지 월세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군가 새로 들어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사실 수 있도록 제가 수리를 완벽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베란다 모습입니다. 이 타일 정말 올드해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싹 다 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설프게 고치면 나중에 돈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번 고칠 때 제대로 고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방도 정말 곰팡이가 많이 피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형광등도 올드하죠. 화장실 모습입니다. 요즘은 이런 색상의 타일 안 쓰잖아요. 욕조 색상도 요즘 이런 거 안 쓰죠. 근데 욕조는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다 철거를 할 예정이고요. 깔끔하게 요즘 신축 빌라 화장실 수준으로 싹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떼어낼 거고요. 또 문틀도 다 제거를 하고 모든 것들 다 싹 수리 예정입니다. 네, 신발장도 멋지게 붙박이 신발장으로 잘 짜서 이 집에서 거주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고 또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사실 수 있도록 인테리어 확실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92년도인가에 지어졌는데 대지 지분이 10평이 조금 넘습니다. 꽤 큰 거죠. 재개발이나 재건축 한다고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아직은 전혀 움직임이나 그런 것들은 없는데 제가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이제 견적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몇 군데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한 군데에서는 1196만원, 또 한 군데에서는 1498만원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견적을 2분의 1 지분을 낙찰 받으신 분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요 며칠 전에 너무 추웠었잖아요. 그래서 보일러가 좀 얼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대표님이 직접 가서 녹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난로 가져가서. 그래서 인테리어 견적 총 3군데에 받았는데 한 군데는 그냥 패스를 하고 제 아버님한테 좋은 조건으로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어쨌든 수리를 하게 되면은 반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분의 1씩 수리 비용이 나갈 거고요. 우선 1차적으로는 매도를 할 예정인데 요즘 시기가 너무 안 좋아서 매도가 안 된다? 전세는 1억 2천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세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월세 받아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월세 수요가 워낙 많이 있잖아요. 제가 그때 시세로 확인을 했을 때는 월세는 보증금 2천에 월세 6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군데에서만 물어본 상황이었었고 그러면 1인당 1000만원 회수하고 월 30만원씩 들어오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배당금까지 받았으니까 한 3,300만원 투자해서 월 30만원 정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나쁜 투자 아니죠? 왜? 보증금도 1000만원 회수하면 2,300만원 투자해서 월 30만원을 받는 거잖아요. 싸게 사면은 답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이 있어요. 전세를 놔도 되고 매매를 해도 되고 또 팔리기 전까지 월세를 놔도 되고요. 핵심은 싸게 사는 겁니다.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지분 경매 공매만큼 좋은 거 없어요. 꼭 한번 배워보세요. 공부해 보시고 관심 가지시면 또 다른 세계의 문이 열릴 겁니다. 이 물건 인테리어를 하고 해를 놓든 매도를 하든 그 이후의 소식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